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연간 10만 명의 장정들이 거쳐갔던 306 보충대가 마지막 입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306 보충대는 오는 31일 해체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양희룡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306 보충대 앞.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과 가족들로 붐빕니다. 입영을 앞두고 부대 앞 이발소에선 장정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식당에선 가족들과 정겹게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며 평생 추억에 남을 사진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군의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건강하게 좀 이따 왔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매주 화요일마다 306 보충대에서 볼 수 있었던 눈물의 이별 풍경.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날 올해 마지막 2천여 명의 장정들이 입영한 것을 끝으로 부대가 이달 말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306 보충대 해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통폐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교통이 발달하고 개인 승용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보충대의 효용성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군은 306 보충대 해체로 수백 명의 병력과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 소요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영 장병들이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게 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마지막 남은 백이 보충대 해체 여부와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육군 34단은 군 복무기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로 군대를 인생성공 사관학교로 하칭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2014년 마지막 신병 수료식을 개최하고 인생성공 사관학교 신병 교육과정 졸업식을 올렸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신고합니다. 훈련병 허원우트 259명은 2014년 12월 24일부로 신병교육 기본과정 수료 및 이등병 지급을 각각 명받았습니다. 육군 30기계화 보병사단이 2014년 마지막 기수인 259명의 14기 신병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훈련병들은 지난 5주 동안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전기 전술을 연마하고 각계 전투와 화생방 등 각종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단에서 제정한 인생성공 사관학교 과목인 아이캔두학과 위기관리학 등 성공에 필수적인 10개 과목을 강도 높게 숙달했습니다. 훈련병 대부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자각하였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전투기술을 갖춘 강한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자대에 가서도 인생성공 사관학교 10대 과목을 수학하면서 단순히 성공적인 군 복무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가슴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대견스러워합니다. 신병들도 강한 자신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아이캔두 정신을 되새기며 군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집니다. 너무 늠름하고 씩씩한 군 장병이 된 게 너무나 기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10개월 그 기간도 훈련소에서 생활했듯이 씩씩하게 잘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훈련시켜주시라고 고생하신 주께서님이야 많은 조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군인보다 1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군인으로 20대 첫 단추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캔두 난 할 수 있다 필승! 사단은 앞으로도 신병들이 성공적으로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단에서 정한 인생 성공 과목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료식을 마친 이등병들은 오는 26일 34단 예하 부대로 각각 배정돼 20개월 동안 군복무에 들어갑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제3회 동아리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출전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선보입니다. 밴드 음악에 뮤지컬을 접목시킨 밴디컬 무대입니다. 수준 높은 연기력에 관객들이 몰입합니다.
고난도의 격파 시범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23일 양평 군민회관에서 열린 육군 24단의 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간부와 병사, 선임병과 후임병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단합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병영생활 에피소드를 소재로 전우회와 병영문화 개선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풀어냈습니다. 역시 또 실전에 강한 우리 전우들이라 시작부터 믿음이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더욱 믿음직스럽고 전우회가 저절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육군 24단은 현재 10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부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선 개그 프로그램을 각색한 극영구 사자단 동아리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장과 포상 휴가증을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015년 겨울 해병대 캠프가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실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받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2015년 겨울 해병대 캠프를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는 남녀 중고교생과 대학생, 그리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가족반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체나 초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식비와 유류비 등 개인별 5만 원 이내의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해병대는 이번 캠프가 해병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해병대 훈련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반에 맞는 건전한 인격 형성과 춤과 효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역 전문 교관과 군의관으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현장에 항상 배치해서 날씨와 참가자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병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와 업무 표장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37사단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28번째 나라사랑 보금자리의 주인공은 박순호 참전 용사로 1966년 해병대에 입대해 1967년부터 1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24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육군 37사단장을 비롯한 군 장병과 지역 자치단체와 후원기관 관계자, 보훈단체와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완공된 주택을 살펴보며 새 보금자리 마련을 기념했습니다. 부대는 참전용사 부부가 거주하던 기존 저택이 노후해 개보수가 아닌 신축으로 공사를 결정했으며 공병대대 병력과 장비, 민간 시공업체를 통해 지난 11월 말부터 4주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참전용사의 예우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육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주최로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각군본부 등 전군의 동원 관계관이 모여 예비 전력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합참과 육군 예하 수인군 부대 동원 참모 이상의 동원 관계관들이 모여 올해 동원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의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전 동원 관계관이 소통을 활성화하고 단결력이 고취되었고 또한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성과 있는 업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선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군 훈련대 창설과 예비 전력관리 군무원 직종 통합에 따른 다양한 직급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동원 관계관들은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여단 단위로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과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예비 전력 관리 군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조직을 활성화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휴일 예비군 훈련 활성화를 위해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예비군들도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달라지는 동원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향방작계 훈련과 관련해선 2차 보충 훈련에 한해 휴일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휴일 훈련 신청 범위를 확대해 1차 보충 훈련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시엔
칼빈 소총 대신 M16 소총을 사용해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올 한 해 국가적으로도 또 국방 분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국방뉴스가 선정하는 2014 10대 뉴스, 오늘부터 주제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파병 부대의 활약상입니다. 현재 해외 파병된 우리 군은 1,400여 명, 15개 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국적 군 평화 활동부터 국방 교류 협력까지 다양한 해외 파병 활동을 원동환 중사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종료되는 한빛 부대와 동명 부대, 아크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한빛 부대는 지난해 4월 300여 명의 규모로 남수단 보르 지역에 파병돼 공항 확장과 도로 보수 등 남수단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과 물자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지인을 비롯한 남수단 주민 3천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약 7년 동안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레바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도로 포장과 하수로 공사, 태권도와 한글 교육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폭염과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소수의 의료진으로 24시간 의료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아랍에미리트 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이 종료된 부대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시누 부대와 필리핀 재해복구 임무를 수행한 아랍 부대입니다. 오시누 부대는 지난 2010년 7월에 파병돼 아프간의 안전과 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올해 6월에 철수했습니다. 부대는 또 미 바그람 공군 기지와 카불 한국 대사관, 바그람 한국병원과 직업훈련원의 경기 임무를 맡아왔으며 아프간 정부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재건 활동을 하는 부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라우 부대는 2013년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엔의 상륙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재해복구 임무를 마치고 이달 16일 1년간의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아라우 부대는 지난해 12월 28일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에 파병돼 인근 도시의 태풍 잔해물 제거와 도시 기반 시설 복구, 관공서 건물 보수와 의료 봉사 등으로 현지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군은 유엔 평화 유지와 다국적 군 평화 활동 등 다양한 해외 파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볼라 퇴치를 위해 국방부가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세 차례로 나눠 1지는 지난 13일, 2지는 내년 1월 10일, 3지는 2월 7일에 각각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군은 인명구조와 재해재난 복구 지원 등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온동환입니다. 2014 국방뉴스 선정 10대 뉴스 그 두 번째로 여군의 전 병과 진출입니다. 그동안 금녀의 벽으로 여겨졌던 일부 병과에도 여군의 진출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육군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을 아울러 24개 전 병과에서 여군이 활약하게 됐습니다. 심혜슬 하사입니다. 육군은 올해 군종병과와 포병, 기갑, 방공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습니다. 군종병과는 6회 공군에서 모두 개방됐습니다. 육군은 올해 개방된 4개 병과 중 군종과 포병, 방공병과는 초임 장교들을 배치하고 기갑병과는 근무 환경을 고려해 타병과 여군 장교를 우선 보직해 시험 운영한 후 초임 장교 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또 올해부터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을 모집해 내년에 입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17년에 소위로 인관하게 됩니다. 해군과 공군도 여군병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교의 경우 유일하게 여군이 없던 군종병과가 올해 개방됨에 따라 해군 18개 병과, 공군 20개 병과에서 모두 여성 인력들이 활약하게 됐습니다. 해병대는 아직 포병과 기갑병과에 여군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장교 정원 규모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병과도 여군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여군 장교 비율을 내년까지 7%로 여군 부사관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군 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아이디어는 1월 20일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 올리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공모 분야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5가지 분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명에게는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도로공사와 조폐공사, 그리고 신한카드가 함께 국가유공자를 위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던 LPG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가 통합된 것으로 2장의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던 불편함을 없애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6분 동영상으로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허브 국방여성정책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급 부대의 지휘관 교육과 소집 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복지단이 2015년 군인자녀 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은 재경지역 창공학사와 근학사, 지방은 자운학사며 수시 모집은 도봉학사 등 9곳입니다. 정시 모집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군인자녀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수시 모집은 군인과 군무원, 예비역 자녀로 1월 5일부터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각 부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장병들. 비록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순 없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